반갑습니다. 2016년 새해 첫 몽지릴라 서울 모임에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하나에 대한 확인이고, 이게 자기 존재의 근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온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에 대한 어떤 깨달음, 하나에 대한 자각,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에 대한 어떤 발견, 이렇게도 이제 굳이 그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온갖 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자극이 일어나고 하는 바로 이 순간을 떠난 어떤 근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항상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다른 세계에 대한 확인이나 다른 차원의 확인이 아니라,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것은 어떠한 시간이나 어떠한 공간 속에서도 이 근본 바탕이 이 근본 바탕을 떠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이거를 찾기 위해서 특정한 어떤 공간이나 특정한 시간 속에 찾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눈앞에 당면한 게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냥 몰록 확인하는 거고 문득 자각이 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거에 대한 자각이 어떤 사람은 이제 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분별, 의식, 망상, 생각이 장애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장애를 우리가 밖에서 주는 장애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습관화된 어떤 마음의 어떤 습관 때문에 이게 분별이라는 건 사실 그 밖에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분별이 어떤 그 자생적인 분별의 습관 때문에 이 근본 당처를 우리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분별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하자면 끝도 한도 없고, 사실 그 속에서 확인될 수는 없어요. 분별을 어떻게 다뤄가지고. 단지 어떠한 분별이 일어나든 그 분별이 아니라는 분명한 이해와 어떤 정리는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분별은 아니다, 생각은 아니다라는 분별의 차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실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는 실천이에요. 실천. 보통에 말하는 실천 수행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우리가 참선이라는 말도 선에 참여한다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이거를 문득 자각하고 확인하는 어떤 변화가 한번 도래를 해야 돼요. 요거에 대한 확인이 있을 때.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 장소에 옮겨갈 필요는 없는데 언제 어디서나 이 순간에 스스로한테서 일어나는 분별 망상에 깨어 있을 수 있느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느냐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거를 자각하지 못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또 이거를 자각하더라도 이게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냐 하는 것도 분별의식의 문제인 거예요. 분별의식의 장애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느냐, 그런 안목이 있느냐의 문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 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별의식, 그거에 대한 어떤 안목과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힘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시작은 많은 분들이 아마 공부의 어떤 그 깊이가 심천이 다를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어떤 감지라고 해야 되나, 자각이나 확인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온갖 제가 말하고 있는 말 아니면 소리, 어떤 드러나는 움직임이나 형상에 가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만약에 눈이 있다고 친다면 이 마음의 눈이 이 어떤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나 어떤 상념에 떨어지면은 이거에 대한 자각이 힘들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늘을 우리가 하늘이라는 어떤 커다란 바탕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어떤 구름이라고 보면은 구름에 갇혀 있을 때는 이 하늘에 대한 그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이거 사실 불가능해요. 그 구름을 어떻게 청소하는 어떤 제3자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드러나는 구름, 생각이나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구름에 비유한다면 드러나는 어떤 구름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모든 구름의 근본이 감지가 된다는 거죠. 이게 실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가 온갖 구름이 사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소리에 대한 어떤 그 뜻이나 생각이 막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어떤 소리에도 마음이 가 있지 않고 어떤 말 뜻에도 마음이 가 있지 않을 때 분명하게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이 바탕이 있단 말이에요. 바탕. 이게 우리가 공이라고도 표현하고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알 수 없다는 게 사실은 공하고 같은 말이에요. 공이라고 하는 거는 왜 공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방편적인 얘기인데 분별로 어떻게 취할 수 있는 어떤 게 아니다. 분별되는 거라면 공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근데 분별로 취할 수 있는 어떤 게 아니다. 그래서 분별심을 일으켜서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분별을 넘어섰다는 차원에서 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알 수 없다. 아는 게 바로 분별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방편적으로 얘기하는데 더 엄밀히 보면은 공이다. 분별이라는 것도 사실 분별이에요. 여기서 한 번 더 노연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건너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어라는 어떤 한계를. 그러니까 모른다. 알 수 없다. 공이라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한 번 더 그 밑바탕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하는 것도 사실 호련히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말이고 뜻이에요. 공. 그다음에 알 수 없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의미화되고 소리가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모른다.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돼.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희한하게 모른다라는 거는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른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표현하기도 하고 모르기만 한 게 아니라 모른다는 걸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른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 이전에 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확인과 확신, 그 다음에 이것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이 오고 나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저절로 공부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자각,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자각이 필요하다. 물론 이거에 대한 확인을 넘어선 이 바탕에 대한 것을 넘어선 뭐 공부가 깊어진다는 차원은 이거에 대한 확인을 넘어선 어떤 또 다른 거를 발견하거나 어떻게 도약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확인하고도 원만하지 않고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여전히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분별의식이 이거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거를 가리고 있다는 그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공부가 뭐 확실해진다, 의심이 끊어진다, 뭐 그런 차원의 문제는 또 다른 어떤 본성 아니면 더 깊은 어떤 그 깊이 있는 그거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온갖 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상념이 아주 정멸해지는 거죠. 왜 그게 여전히 끊이지 않냐면 여전히 습관화된 분별의식이 뭔가 도라는 게 이럴 것이야. 아니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보면 알았어 라든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게 도라는 분별의식이 끊임없이 내면에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확연하지가 않고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의식이 확 일소되는 것일 뿐이지 또 다른 어떤 경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또 나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근본이 밝혀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확고부동해지고 의심이 끊어지고 분별의식이 법에 대한 어떤 상념이 사라진다는 거죠. 마음은 절대 상념이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 이미지화 될 수가 없고 절대 그릴 수가 없어요. 벌써 그건 경계에 떨어진 거예요. 뭔가 조금이라도 불쑥 일어나서 낌새만 보여도 그건 벌써 상념, 이미지화의 어떤 시동인 거예요. 절대 그런 식의 그 깨달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 알 수가 없다는 데서 끝나는 공부거든요. 이건 절대 알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다라는 그 자각에서 완전히 쉬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폭이죠. 분별의식이 법 앞에서는 완전히 굴복하는, 그게 바로 이 공부라는 건데, 공부가 이렇게 보면은요, 절대 이렇게 복잡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복잡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자기도 모르게 장애가 되는 생각 때문에 어려워 보이고, 뭔가 끝이 없어 보이고, 뭔가 분명하지 않아 보이는 건데, 사실은 그런 식의 어떤 관점이라면 자기가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깨어나지 못한 분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이 뭔가 지금 뭐 사람의 움직임도 보이고 뭐 변화된 어떤 그런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는데, 가만히 한번 좀 내려놓아 보세요. 모든 걸 쉬고 내려놓아 보세요. 어떤 내가 여기서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는 것도 다 내려놓고, 뭔가 이것을 간절하게 뭔가를 확인해야 되고 분명히 하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도 한번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가만히 있어보면은 희한하게 내 뜻과 상관없이 온갖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자각하게 돼요. 알게 된다 해야 되나?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기도 전에 어떤 뭔가를 내가 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의도가 일어나기 전인데도 또 희한하게 내 뜻과 상관없이 소리도 드러나고 움직임도 감지되고 생각도 일어나. 그냥 이 바탕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갖추고 있는 이 바탕. 이 바탕이 있단 말이에요. 저절로 갖추어진 이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이거든요. 본래 자성. 이거 이렇게 저절로 확인되는, 저절로 우리가 그게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색깔인지, 어떤 모양인지에 대한 그거는 분별이 안 되는데, 그냥 이 존재가 있어요. 그냥 이게 있어. 저절로 깨어있는 이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정해도 바로 이 일이고 긍정해도 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과 긍정이라는 내용물에 상관없이, 아니면 가만히 아무 마음도 일으키지 않더라도 그냥 이거는 그냥 늘 했단 말이에요. 늘 여기에서 일어난 한 생각에 온갖 법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드러난 한 생각이, 여기에서 일어난 어떤 마음 따라서 온 우주 삼라만상이 다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 공부를 하게 되면은 보통의 사람들의 인식은 뭐냐면, 드러나는 대상 경계, 그러니까 드러나는 대상 경계라는 말도 사실 어렵죠. 그냥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이 다양해서 그 각각의 어떤 그 사람이나 사물이나 아니면은 어떤 물체나 이런 거에 대한 각각의 존재를 다 인정하는 차원의 어떤 정신 의식 세계가 보통의 우리 일반인 범부의 세계라면, 더 이 대상화에 대한 어떤 그 절대적인 믿음이 뭔가 사라지면서 사실 이 공부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현상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어. 현상은 항상 변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뭔가 진리가 따로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아직 이거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사실 공부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요, 왜 깨달음이 있느냐, 왜 깨달음이라는 게 있느냐, 그러면 깨닫지 못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깨달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작이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항상하지가 않아. 그래서 뭔가 진리가 있을 거야. 항상한 뭐가 있을 것이야. 라는 것부터 사실은 분별의 시작이라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가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또 소리를 못 들은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할 때도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바탕은 한결같은 것이 이걸 본각이라고 해요. 본각. 본래 깨어있는 성품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가 원만해지는 것은 뭐냐면 본각에 대한 분명한 자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일 때도 다 중생이라 하잖아요. 말하자면 다 열반에 들어있다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는 이 생각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의 과정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디에서 분명해지느냐? 본래 깨달아 있었구나 해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중생일 때도 이 하나의 일이 분명했었구나. 이거를 떠난 일이 결코 아니었구나. 그래서 범부일 때나 아니면 이승수행자라 하죠. 현생계가 따로 있고 본질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 본질을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이승수행자일 때나 그 다음에 현상과 본질이 따로 없다는 자각이 분명한 대승수행자 내지는 부처일 때나 이 본성은 문화가 동일하고 평등해요. 문화가 동일하고 평등한데 희한하게 여기서 일어난 이 근본 바탕에서 일어난 온갖 상념과 생각과 사물과 현상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중생과 부처의 어떤 양적인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안목의 차이라 해야 되나?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을 뿐이라 본래 갖고 있는 본성은 똑같아요. 깨닫기 전에는 다 따로 있었어. 죽비가 따로 있고 마이크 뭐 이런 녹음기가 따로 있고 책상이 따로 있고 컵이 따로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 따로 있는데 다 이게 하나야. 하나의 마음일 뿐이야. 그냥 그게 뭐 지금 이렇게 컵이다 하는 이게 마이크다 하는 이것이고 죽비다 하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깨닫지 못했어 하는 이것이고 내가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깨달은 것 같아 하는 이 망상이고 그 진짜의 깨달음은 깨닫지 못했을 때 이것에 대한 깨달음인 거지 내가 깨달은 무엇이 확인되거나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이 완전히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게 돼. 그냥 이것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깨닫기 전과 후의 차이는 시선이 경계에 떨어지느냐. 예전에는 파란만장한 어떤 현상에 떨어져 있었고 조금 공부가 돼서 깨달음이라는 이런 거야 라는 어떤 상념에 떨어졌었고 경계 이거 다 둘 다 경계입니다. 깨달음이란 이런 거야. 물론 드러나는 현상은 아닌데 그건 아닌데 한결같은 거고 고요한 거고 무한한 거고 이거야 하는 이 상념이잖아. 이거야 하는 것도 상념이에요. 이거야 하는 경계에 떨어져 있었느냐. 말하자면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경계에서 하나의 경계에 떨어져 있었느냐. 이것도 다 경계거든요. 부처는 그렇지 않아. 하나의 경계든 다양한 경계든 그건 다 경계야. 그냥 이것일 뿐이야. 그냥 이것. 어떠한 경계에도 안 떨어져 있는데 모든 경계가 바로 이것이라는 자각이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생각 없어요. 그건 상념이거든. 깨달았다는 생각 없어요. 그건 망상이거든요. 그냥 이거잖아. 그냥.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고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밝혀져요?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다 망상이었구나. 이게 밝혀지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그게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조금 이것에 대한 자각과 감지가 있더라도 뭐가 방해가 되냐면요. 깨달음에 대한 상.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확인했다라는 이 상 때문에 공부가 장애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그건. 법이라는 어떤 것. 근데 진짜는 뭐냐? 법이라는 거 어떤 것. 깨닫지 못했다는 이게 그냥 법이야 그냥. 그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 예외를 두지 않고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는 말도 없어. 공이라 하지만 공이라는 것도 없고 알 수 없다는 것도 없어요. 모른다는 것도 없어. 근데 이게 이런 측면이 있고 다른 측면에서 삼라만상 모든 게 다 있어요. 여기에. 이게 양 측면이라는 거 말하자면 둘이 아니라 법과 현상이 둘이 아니고 본질과 현상이 둘이 아니라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어떤 모양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여기 알 수 없지만 뭐 이것도 사실은 마지못해 하는 얘기인데 그냥 이것인데 드러나기는 온 우주로 다 드러나.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다 포함해서. 범부, 응? 그 다음에 뭐 보살, 내지는 뭐 깨달은 자, 아니면 부처 다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만법이 평등할 수 있지. 법이라는 게 이런 거야, 깨달은 게 이런 거야라는 게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있으면요, 자기한테 이런 건 평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등지가 될 수가 없어요. 평등지가. 마음에 먼지 티끌만이라도 뭔가 예외가 있으면 그건 평등지가 아니에요. 여전히 뭔가 경계에 있는 경계. 그게 크기와 상관없어 사실은. 처음에는 온 우주가 다 따로따로여서 다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요만한 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먼지 티끌만한 것이라도 있다면 그거는 부처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평등지가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예외가 될 만한 거 아니면 지키고 있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어떤 분별심에 그 힘이 완전히 빠져버려야 돼요. 분별의 어떤 그 이게 분별 이게 습관이거든요. 분별의식이 완전히 죽어야 된다. 이거다 하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아직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온 우주에 먼지 티끌만 한 것이라도 예외가 있으면 그거는 구경각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스님들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구경각이라는 게 따로 있느냐? 그냥 이거예요. 여기에서 법이라는 것도 쥐어있지 않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쥐어있지 않아요. 어떤 구경의 경지라는 것도 쥐어있지 않아. 아무것도 쥐는 게 없어요. 온 그 마음 분별심의 근육이라고 근육이 있다고 치면 이 근육이 아주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가 평등하게 하나로 싹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공부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시간 속에서 뭐 어떻게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이대로가 바로 구경각이다. 바로 이거다. 이것뿐이다. 여기에서 모든 분별 망상이 쉬어질 수 있다면 이게 다다. 이게 공부가 끝이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또 공부를 또 공부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공부가 펼쳐지는데 어떻게 공부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법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데 그냥 삶이 다 진실할 뿐이에요. 삶이 아주 자연스러운 이 삶이 바로 진실이고 법인 거예요. 그렇게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삶이 공부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아주 자연스러운 공부. 여기 예외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게 다 진실이고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예전에는 뭔가 신심을 갖고 마음을 써서 해야 되는 과정이라면 이 공부가 분명해지면 그냥 나는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삶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약간의 좀 마음씀이 있는 공부고 요거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좀 용을 써야 돼요. 이게 이 분별의 장벽을 한번 뚫는다는 것도 맞지 않아요. 사실은 분별이라는 게 무슨 이런 죽비처럼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착각일 뿐이거든요. 착각, 전도몽상, 전도몽상이라 해요. 생각이라고 생각, 착각이라고. 착각은 뭐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착각일 뿐이지.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오셨으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드러나는 어떤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현상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인식은 있을 거예요. 인식. 그러니까 밖에서 찾을 게 아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 근본이라는 게. 그럼 공부가 조금 더 이제 좀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현상계에 대한 집착이나 어떤 마음이 없더라도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집착이나 마음들이 많거든요. 안에 갖고 있는 어떤 가치라든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라든가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 그게 뭐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든 어떤 뭐 바른 삶이라는 이름으로든 갖고 있는 관념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믿음, 그거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요. 일단 내부적으로 그게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바깥 경계에 대한 집착 떨어지는 건 쉬워요. 근데 우리가 안에서 갖고 있던 고정관념, 어떤 가치관, 어떤 생각에 대한 믿음,
옳고 그름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 기준들 그거에서 벗어나 있는 게 사실은 그게 더 시간이 걸리고 더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요거에 대한 자각이 있고 나서 그 이전에는 아주 거친 경계들 때문에 내 내면의 분별을 못 봤는데 좀 요거에 대한 확인이 있고 나서 내 안을 보면은 엄청난 분별이 많은가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안에 엄청 분별이 많아요. 이전에는 그거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었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조금 공부가 조금 깊이를 더해가면 안에 무수한 분별들이 있고 무수하게 자기가 집착하는 것들이 많고 무수하게 사로잡혀 있는 어떤 그 감정의 어떤 양태들이나 이 사고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놓아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사실 마음이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라든가 의문이나 그거에 대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어떻게 해서 조작해서 어떻게 처리하려는 그 마음조차도 다 내버려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 있는 그대로를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마음 상태가 그렇게 습관화되고 패턴화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여유를 갖고 그냥 놔둬야 돼요. 조작하려면 안 돼요. 막 나쁜 경계, 나쁜 감정, 어떤 기억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면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놔둬야 돼. 조작하면 안 돼. 그게 조작하게 되면 계속 힘을 발휘하니까. 조작이라는 게 바로 생각이거든. 의식이거든. 분별심이거든. 말하자면 도둑이 범인을 잡을 것이라고 그렇게 나서고 있는 거예요. 설치고 있는 거예요. 지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좀 그냥 어떻게 보면 내맡기고 부동인 자세로 가만히 있다 보면 사실 이 분별심에 힘을 가하지 않을수록 분별심이 점점 힘을 잃고 가라앉고 그러면서 더 깊이 있게 고착되어 있는 분별의식들이 그제서야 때를 만나서 기다리고 있는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그게 시절 2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절 2년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밝혀내셔서 마음이 완전히 뭔가 드러날락말락하는 이전까지 다 떨어져야 돼. 완전 의식이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마음의 눈이 지혜가 완전히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뭔가 발동하는 이 마음의 어떻게 보면 심천까지 우리 불이 밝혀져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 체험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요만한 불꽃이 하나 피어올랐어요. 불꽃은 온 우주를 밝힐 수가 없어. 근데 그걸 가리고 있는 게 바로 분별의식 구름이에요. 근데 그게 사그라지고 힘을 잃다 보면 이게 점점 좀 불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사로잡힌 게 없을 때는 온 우주를 사실 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다 온 우주를 밝히고 있듯이. 그런 식의 어떤 내적 전환이 오면서 힘도 분명해지고 안목도 아주 분명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 법이라는 건 따로 없어요. 사실 법이라는 것도 미세한 분별망상이거든요. 미세 망념이거든요. 주관이에요. 그 주관. 마음이라는 어떤 것. 거기에서 그것조차 떨어져 나가고 나면 이 세계가 망하느냐? 절대 안 망합니다.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이 하나로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되고 체감하게 되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아무리 현상적으로 값어치 있는 일이든 아주 누추한 일이든 초라한 일이든 똑같은 진실함 하나로 화요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가 사실 이 깊어지는 게 사실은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걸 버틸 수가 있어야 돼요. 도중에서 그냥 분별의식 적당히 남아있고 뭐 법이라는 거 이런 거 적당히 남아있는 그 불균형한 상태에서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주 이게 좀 정밀해져야 돼요. 왜 안목이 날카로워져야 된다는 건 정밀해져야 된다는 건데 왜 그러냐? 분별의식 자체가 정밀하게 지금 있기 때문에 안목이 정밀해져야 돼요. 안목이 정밀하지 않으면 그게 사로잡혀 있고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가 아주 깊어지고 힘을 얻으면 안목이 밝아지면서 힘을 같이 얻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뭐 각자한테서 아마 감각이 열릴 겁니다. 이 법을 보는 요거에 대한 눈뜸이 생기면 저절로 이게 바른 길이라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자기 안에서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는 감이 온단 말이에요. 저절로 이후에 어떤 공부는 저절로 굴러가는 맛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는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지금 이 자리다. 온갖 생각이 일어나고 온갖 상념이 일어나고 온갖 감정이 일어나고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바로 이거다. 나중에 밝혀지는 것도요, 이것뿐임을 밝혀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부분적인 것 같고 눈 안에 요만큼만 있었던 것 같은 게 온 우주에 이것으로 충만하다, 이것으로 가득하다는 그 자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할 때 뭔가 부분적인 느낌이 드는데 나중에는 온 우주 전체가 그냥 이 하나에서 다 녹아나는 거라고. 이 안에 다 들어가고 여기서 다 나오고 있다는 그 자각일 뿐이에요. 뭐냐? 바로 이거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으로도 이거는 알 수 있어요. 모든 게 만법이 우리가 경험되는, 이거 실제의 문제거든요. 실제거든요. 상념이 아니라 항상 눈앞에서 경험하지 뭐 기억 속에서 경험합니까?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거거든요. 눈앞에서 경험하거든요. 이걸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자각을 못해서 그렇지 핸들들이 돌리잖아요. 이렇게 맨날 여기에서 살았어. 여기에서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기서 처리하고 저기서 해결하고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과거가 일어나고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사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온 우주 삼라만상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상이란 말이에요. 상이라는 건 뭐? 상념이라는 거예요. 상념. 물질이라는 상념. 공기라는 상념. 사람이라는 상념. 동물이라는 상념. 마음밖에 딴 물건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건요, 이 상념밖에 다른 게 없어. 여기를 통해서 다 드러나잖아요. 한 생각을 통해서 다 드러나잖아요. 여기서 다 어우러져서 다 드러나잖아요. 이 죽비가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따로 존재한다고 믿어. 왜? 이렇게 감각되고 이렇게 분명하고 리얼한데 왜 이게 따로 없어? 물질이라는 상념이에요. 상념, 상이라고. 입체 영화라고, 입체 영화. 영상이라, 영상. 그래서 만법 유식이라 하잖아요. 만법 유식. 만법 유식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 만법에서 벗어났어요. 죽비가? 컵이 만법에서 벗어났어요? 나라는 게 만법에서 벗어났어요? 다 만법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뭐야? 유식이래며. 그럼 이거 식이네? 죽비도 식이라는 얘기네요. 나라는 것도 식이라는 얘기네요. 컵이라는 것도 식이라는 얘기네요. 식이 뭡니까? 알식자잖아. 알식자. 알식자, 아는 거. 아는 게 무슨 객관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어떤 독자적인 게 있는 거예요? 알미라는 어떤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는 것 자체는 생각이란 얘기거든? 아는 게 생각이라니, 만법 유식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뭐 보고 들은 대로 그래 만법 유식이지, 삼계 유심이지, 이렇게 관념 속에서 내버리는데 한번 적용시켜보자. 우리 삶 속에서. 뭐야?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죽비, 따로 있다는 이 죽비가 따로 있는 게 뭐 어떤 따로 있는 물질감이나 독자적인 그게 아니라 그냥 식이라는 얘기는 이 말이거든요. 식이라는 얘기는 그럼 뭡니까? 우리 영상에서, 영화에서 말하는 그 영상이라는 얘기, 영상. 빛깔이라는 얘기, 빛깔. 근데 희한하게 요 놈은 너무 고도화된 기술이 접목된 영상이야. 입체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냄새적인 어떤 식, 맛으로 드러나는 식, 물질로 드러나는 식. 아주 우리 이 마음이라는 게 너무도 현묘하고 신령스러워가지고 인간의 어떤 능력
이끌 범주를 벗어난 엄청난 영화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아주 잘 속을 수 있게. 이게 다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심식이 이려해요. 심식이 이려. 한 개의 식. 그러니까 이거를 뭐 진열을 뭐 이렇게 순수 의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하나의 그냥 빛이야. 그냥 하나의 빛이야. 이 말이거든. 그래 이런 속성으로 드러나고 저런 속성으로 드러나는 그냥 한 개의 순수한 식이야. 한 개의 그냥 빛이야. 똑같아. 그러니까 막 살아 움직이는 식이든 이 주빛처럼 가만히 멈춰있는 식이든 똑같아. 그냥 식이야. 그냥 식. 지금 온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의 그냥 식이라는 거예요. 식. 근데 이게 6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되고 있을 뿐이죠. 이것도 그런 식으로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드러나고 냄새나는 이 몸에도 냄새 나잖아요. 냄새 나는 거 그런 의식, 생각이라는 의식, 응? 촉감이라는 의식, 이런 빛깔이라는 이걸로 이렇게 종합화돼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한 개의 순수 의식일 뿐인데, 순수 식일 뿐인데, 그게 뭐냐? 말 감이 오잖아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분명한 이게 있잖아요. 누구한테나. 이게 모양이 생각화되기 이전에, 소리가 되기 이전에, 사물, 빛깔로 드러나기 바로 이전에 이게 하나가 희한하게 순식간에 발동해서 바람으로 드러나고, 죽비로 드러나고, 형광등으로 드러나고, 소리로 드러나고. 바로 이거예요. 이 전체라고. 이거를 뭐 스크린에 비유도 하고, 영화 우리 인도 사람들은 영화에 스크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거기는 스크린이 따로 있는데 이거는 스크린이 따로 없는 이 마음 하나는 이렇게 보면은 아무런 맛도 빛깔도 없는 하나의 단일성의 측면이 있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온갖 것이 다 드러난 색깔과 모양과 냄새와 이런 측면이 있는 게 하나라. 그러니까 이게 죽비가 바로 드러나기는 이 물질로 드러나고 이 빛깔로 드러나고 이 모양으로 드러나는데, 이것 자체가 바로 이 하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거를 떠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떠난 마음. 그 마음이라는 게 묘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도면 도고 모면 모라는 게 분별의식이거든요. 근데 이건 분별이 안 돼. 왜? 이건 분명히 색깔이고 모양이고 이 물질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가 또 비었다는 거예요. 한 개의 식이라는 거예요. 한 개의 식. 한 개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한 개의 성품. 그러니까 이 묘한 거야. 이 마음이라는 물건이. 말하자면 온 우주 삼라만상이 묘한 거예요. 마음 하나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드러나는 빛깔에만 속아, 모양에만 속아, 그것만 보고 따로따로 있다고 믿음을 부여해.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라는 것도 없죠. 여기 사실은 깨닫고 보니까 다 따로 있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야. 그냥 이걸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거를 반야심경에는 색즉시공, 공즉시 세 개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우리가 공을 알기 위해서 어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야. 이게 공이다. 공이가 색이다. 이거단 말이에요.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각을 해야 돼요. 체감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해 차원에서 그 그냥 분별에서 드러난 어떤 상일 뿐이고, 실제를 확인해야지. 실제를 확인해야지. 실제를. 이게 뭐냐? 바로 이게 실감 나잖아요. 여기에. 제가 주어서 이게 확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왔다고 해서 확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길을 걷다가도 누구야? 그러면 누구한테 그 사람한테 관심도 없었고 들으려는 생각도 없는데 확 그냥 알거든요. 그냥 드러나거든요. 바로 누구야 하는 이거 바로 이거. 그래서 이 경계가 드러날 때 확인이 돼요. 이 경계가 드러날 때 이게 자각이 되지, 깊은 잠 속에선 이게 확인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경계가 드러날 때도
또 확인이 못하는 이유는 경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죽비에 떨어져 있지 않고 죽비라는 생각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 자기 자리에 대한 어떤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우리가 워낙에 오랜 세월 동안 분별 의식에 사로잡혀 왔기 때문에요. 이게요. 거의 초스피드로 작동을 해. 뭔가 드러났다 하면 쫙쫙 데이터가 딱 출현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 뭐다라는 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도 강력하게 습관화가 돼 있어. 말하자면 그거를 이 분별 의식에 훈습돼 있다고 해줘. 원래 깨닫고 나면은 이거에 대한 자각이 있고 나서 선지식의 어떤 가르침이나 그 안내를 들으면서 훈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법에 대한 훈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반대 중생은 뭐냐? 분별에 대해서 너무 찐득하게 훈습돼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확 갇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드러나고 나서 이게 자각되고 요거에 대한 마음을 갖고 공부하기 전과 후에 어떤 우리의 일상 생활 삶이라는 건요 아주 다른 차원으로 진행돼요. 우리 법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이거에 대한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거는요 끊임없이 분별에 훈습되는 삶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근데 이거에 대한 자각이 있고 나서의 삶은 끊임없이 법에 훈습되는 과정이에요. 끊임없이 더 깊은 분별의 수렁 속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이 자각이 있고 나서의 삶은 매 순간순간 내가 경험하는 어떤 일상사, 사람 만나는 사람 아니면 그게 순경계든 역경계든 말하자면 즐거운 일이든 아니면 괴로운 일이든 고통이든 그 모든 인연들이 다 이 법에 훈습되는 기회가 되고 그 장이 되는 거, 이후의 삶이. 그래서 아주 다른 차원으로 삶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이 감이 있어야 돼요. 전혀 어떠한 것도 물들지 않는 이거에 대한 자각, 여기에 대한 마음의 어떤 불이 켜지면 그 이후의 삶은 분별에서 해방되는 삶이에요. 번뇌에서 해방되는 삶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삶은 계속 분별의 구속대로 더 끌려 들어가는 삶이에요. 빨리 이거에 대한 자각이 와야 된다. 이 진짜 분별이 물들 수 없는 자기 본성, 본원에 대한 어떤 이 체험이 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거다. 바로 눈앞에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특별한 마음의 의도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 어떤 생각을 작동시킬 필요가 없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 그러니까 마음에 좀 참 우리가 병이 그럼 쉬지 못하는 병이에요. 이 생각이 우리가 그냥 그런 거 있죠. 오늘 내일은 주말이니까 쉬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 우리가 여기서 쉬어라 하면 대번에 쉬는 어떤 일을 만들어요. 쉬는 어떤 일을 행하려고 그래. 그게 쉬는 게 아니죠. 이름만 쉬는 거지. 쉰다는 이름의 일이죠. 그냥 근데 이거에 대한 그게 아마 평생 쉬어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애써서 뭘 해왔던 그 습관이 쉰다는 이름으로 또 애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좀 공부가 좀 깊어지고 그래야지 사실 쉬라는 말의 의미도 알게 돼. 내지는 이 분별의식이 옴쭉달싹 못하는 상황에 나가 떨어졌을 때 놓아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공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방편을 꽉 막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나 아니면은 자선이나 명상처럼 쉬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하나의 근본 자성의 이 분별심이 힘을 잃게 하는 그런 방편들이거든요. 그것도 알고 공부를 해야 돼. 그냥 무턱대로 막 누가 주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분별심의 문제예요. 분별이 너무 찐득하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당장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당장
자기한테서 무슨, 그러니까 자기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한 생각이, 이 집에 가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그게 생각일 수도 있고 소리일 수도 있고 어떠한 자극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올라올 때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뭔가 인지된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져라. 인지된 어떤 것, 그게 쉽게 자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워낙에 사로잡혀 왔기 때문에. 근데 자기 알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알 때가 있으면 놓아버려라. 뭔가 알 때가 있으면 놓아버려라. 그런 식의 어떤 방법으로 한번 일상생활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드러나는 뭐 내가 아는 건 아니야. 인지된 건 아니야. 대상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거기에 길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기본적인 이해하에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법이라는 게 이러이러한 거야? 그건 아니야. 이게 깨달음인가? 그건 아니야. 뭐 이러이러한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상태인가? 감정 상태인가? 벌써 인지된 거죠? 그건 아니야. 끊임없이 올라와요. 자기 안에서.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분별이 막 치상하게 올라와. 법이라는 거에 대한 분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막 이건가 저건가 막 분별심을 어떻게 해보려는 게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내가 인지된 거는 아니야. 그래서 내려놓고 그런 연습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상화된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제가 무슨 말하는 게 다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뜻을 담고 얘기하지만 이거에 대한 자각이 없으신 분들은요. 그냥 모든 게 지금 눈앞인데 드러나는 어떤 게 아니다라는 어떤 정리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여기서 지금 몇 마디 알아듣고 가는 게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냥 이런 말 하나 벌써 대상화됐죠. 내버려도 손을 흔드는 게 법이라 하는데 이건가? 절대 저한테 법이 없습니다. 이걸 하는데 저 죽비 소리인가? 여기에 법이 없어요. 자신한테 있는 거지. 이 경계로 흐르는 마음이 한번 딱 스톱이 돼야 돼요. 분별하려는 그 마음이 한번 멈춰줘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별에 어떻게 보면은 그 허술한 이 빈틈에서 확 빛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이 자기 본성의 어떤 그게 이런 식의 어떤 일단의 정리, 그 다음에 법문을 듣더라도 법문 따라가지 않고 법문은 저기 밖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법문이 드러나는 이 자리에 그냥 관심을 갖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에만 마음이 있는 거야. 마음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고 그냥 멈춰보시라는 거죠. 의식이 자꾸 분별해서 막 밖으로 새나가지 않고 한번 멈춰보시라. 그게 아주 빠른 길이에요. 그게 제 공부의 경험을 봐서. 처음에는 막 이건가 저건가 뭐 이래 하면 이건가 이래 하면 이건가 아니면 뭐 체험한 사람들의 어떤 체험기를 보면 이러이러한 어떤 상태인가 뭐 턱밑이 빠진다면 뭐 턱밑이 쑥 빠지는 어떤가 자꾸 헤아리게 돼요. 아니에요. 그게 체험이 아니고 그게 법이 아니라고. 그런 것에서 포기가 돼야 돼.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아주 바보 멍청이가 된 듯할 때 바로 자기 자리가 맨날 듣던 이 소리가 여실하게 법을 드러내고 있음을 여실하게 저기 존재 자체를 노크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자각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저는 지금 여기서 뭐라도 다 보여드릴 수 있고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 올라오기 전부터요. 다 100%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나 하나도 숨긴 거 없어요. 꼭 법이라는 이름을 대서 뭐 설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법이 충만해요. 가득 차 있어요. 단지 자기 생각 속에 지금 꿈속에 뻗어 있는 것이 뿐이야. 그래서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꿈, 분별의 꿈, 망상의 꿈, 꿈에서 깬다는 거는 생각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 생각이 희한하게 갇혀 있으면요 그것밖에 안 보여. 근데 그냥 어떻게 깨어나?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래. 여기서 일어난 생각일 뿐이래 하면 거기서 그냥 깨어나는 거야. 그냥 생각인 줄 알면 깨어나는 거예요. 달리 깨는 게 아니야. 걸려있던 문제는요. 그게 진짜라고 자기도 모르게 믿음을 부여하고 그런 게 있다라고 고정관념이 고착시키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되는 거지. 이거 망상이었네 하면 그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우리가 공부의 장애에서 벗어나는 거 뭐 보통 소지장애에서 벗어난다 하거든요. 체험 이후의 공부는. 그 자기도 모르게 고정화해서 그걸 불교에서 뭐라 어려운 말로 개탁이라고 한다 해서 언어와 사고와 상념이 막 치성하게 일어나면서 현재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갖고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실제감을 부여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실제감을 부여하는 그 속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깨어나? 지금 여기서 일어난 꿈 같은 일이고 환상 같은 일이라는 자각이죠. 그래서 본래 그 자리예요. 생각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게 다 이 하나의 일일 뿐이라는 분명한 자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기에는 부처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 그냥 이것일 뿐이야. 깨달음 해도 이거고 깨닫지 못했다 해도 이것일 뿐이에요. 마음이라 해도 이거고 현상이라 해도 이것일 뿐이에요. 불이라 해도 이거고 하나다 해도 이것일 뿐이에요.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는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불이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이후의 공부, 이 자리에 대한 체득 이후의 공부 가장 장애가 되는 건 뭐냐면 불이법이 장애가 돼요. 불이법문이 장애가 돼요. 불이법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장애가 돼요. 근데 그 장애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다 꿈같은 얘기다라는 자각이 와야 된다. 자기가 불이법이라 하고 있고 자기가 하나라고 하고 있지. 자기가 구경각이라고 하고 있잖아. 밖에서 주어진 건 절대 아니거든요. 다 자기 주소 들은 이 공부에 대한 가르침들이 편견과 오해를 낳고 있는 거야. 이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나야 돼. 바로 이것이다. 그냥 지금 이렇게 이것이다 하는 이거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이다 하는 이거다. 그냥 이거다. 어떠한 애씀이나 어떠한 이해나 이걸 발동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로 만나고 있는 바로 이거다. 바로 놓여져 있는 바로 이거다. 여기에는요. 그냥 뭘까 그냥 희한하게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법이라는 어떤 생각이 없어. 생각 이전에 너무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하든 이걸 떠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뭘 대단히 알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법에 대한 것만 모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 사실 이게 그대로가 법이기 때문에 몰라요. 저. 예전에는 많이 알고 있었다고 믿어왔거든요. 그래서 현상은 많이 아는데 법을 모른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법을 알아야 되겠다. 법을 깨달아야 되겠다. 알고 봤는데 지금은 법은 물론이군요. 내가 아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아는 일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 왜? 내가 안다 그러면 그게 이 현상이 법과 따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현상이 바로 법이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현상을 알아요? 법만 모르는 게 아니야. 그냥 이 현상을 다 모르겠어요. 분별이 안 돼. 왜? 이게 법인데. 그러니까 안팎으로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의 일인데 어떻게 분별이 돼? 절대적인 믿음이 없어.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 것 같아. 예전엔 잘 아는 것 같았거든요. 몰라. 이 사람도 모르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일도 몰라요. 제가 애를 키우면서 애를 잘 알 것 같고 이해할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근데 몰라. 그 안다는 그 생각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근데 아무 일이 없어.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뭐 법이다 세관법도 모르고 출세관법도 몰라요.
법을 모르게 되면 그 다음에 세관법도 모르게 돼요. 아, 알 수 없는 거구나. 이거는 분별이 안 되는 거구나 하면 세관법도 왜? 이 세관법이 출세관법이기 때문에 세관법도 몰라. 그래서 이 공부가 되면 저절로 아마 그게 돼요. 자기를 내려놓게 돼요. 조금이라도 아는 게 있으면 좀 우쭐한 맛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냥 인연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뭐 해야 될 것 같으면 하고 절대적인 믿음이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고정된 뭐가 없어요. 이거다 하는 게 없어요. 그게 이 세속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손께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임시적으로 그때 이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절대적인 뭐가 없어요. 그게 희한하게 돼요. 이전에는 이게 옳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당연히 해야지. 부모로서의 어떤 그 역할이 있으니까 이걸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어라든지 이런 고정화된 어떤 것들이 막 그게 사실 장애거든요. 근데 이 하나하나가 그냥 그때 인연 따라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할 뿐이지, 연출할 뿐이지 꼭 이게 진리라는 게 없어요. 이게 아주 옳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법에 대한 포기가 되면 알 수가 없는 일이라는 자각이 오면 세상사에서도 고정화된 뭐가 없게 된다. 왜? 법과 이 본질과 현상, 마음과 경계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아요. 전혀 어떻게 보면은 공부가 깊어져야 된다 하는데 진짜 공부가 깊어지고 나면요. 제가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심플해. 세상이 너무 단순해집니다. 심천이 없어지는 거예요. 깊이가 없고 어떤 부피도 없게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그래서 어린애 같다는 말도 이해가 돼요. 어린애가 단순하잖아요. 삶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 복잡하다는 거는 사실 상념이 일으키는 건데 상념이 왜 일어나냐면 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 사이에서 인력이 작용해서 자꾸 이거를 관계 맺으려 하고 이렇게 좋고 나름 취사 선택하려 하고 요 분리 속에서 상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생각이라는 거는. 분리가 없으면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틈새가 없으면. 사실 출세관법과 세관법에 틈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이승 수행자라 하거든요. 경계는 허망한 거고 법이 이 진실한 거야 라는 거는 벌써 둘이거든요. 이 틈만 있어 상념이 있어. 근데 이게 틈이 없으면 상념이 어떻게 보면 생각이 끼어들 어떤 공간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해. 생각이 너무도 당연하고 느낌 하나가 너무도 당연하고 소리 하나하나가 너무도 한결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이 저절로 사라져버립니다. 생각이 끼어들 이 공간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리라는 게 사실 모든 문제를 다 일으켜요. 번뇌, 이거 다 틈새가 만들어내는, 조장하는 거거든요.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우리가 괴로워하지 관계가 사라져버리면 번뇌가 있을 수가 없죠. 이 틈이 있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따로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뭔가 불만족스럽고 뭔가 너무 치성하게 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미처 어떻게 보면 자각하지 못한 분별, 망상, 고정화된 어떤 의식이 잠재해 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텅 비어져 버려야 된다. 그냥 다 깨어나 버려야 된다. 분별 의식이 다 깨어나 버려야 된다. 다 깨어나 버려야 된다. 마음 하나로 다 깨어나 버려야 된다. 그게 뭐냐?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 도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요. 깨달음이라는 거하고 길이라는 거. 그 길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길이. 눈앞에 요게 도이고 이게 전부라는 자각. 길이 사라져 버려요. 길이. 어떤 그런데도 여기서 뭐 여전히 그 미세한 이 습관화된 마음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냥 아는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눈앞에 여기서 시선이 딱 들어맞지 않고 뭔가 따로 가야 될 길이나 염두에 둘 뭐가 있다면 이게
자연스러운 공부가 안 돼요. 삶이 있는 그대로 공부가 안 되고 뭔가 따로 공부가 있는 거야. 그냥 내 인생이 내한테서 경험하는 모든 게 그냥 공부가 되는 자연스러운 어떤 공부가 되는 식의 전환이 체험하더라도 한 번은 와야 된다. 전혀 애씀 없는 공부를 하는 삶 이꼴 진실 이런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의 공부가 되는 전환이 오면 뭐 산다는 생각도 따로 없지만 법이라는 생각도 없지만 또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가 이런 식의 어떤 전환이 와야지 공부가 아주 원숙해지는 거고 그 이전까지 여기까지 오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찐득하게 사로잡혀 있는 분별망상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데 그래도 그 고비들을 넘어가야죠. 여기 이 맛을 보려고 공부를 하는 거지 뭐 어중간하게 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죠. 확실해져 버려요. 완전히 의심이 끊어져 버리고 시선이 다 끊어져 버리고 밖으로 향하는 마음 안으로 향하는 그 마음의 시선이 다 끊어져서 그냥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다른 일은 아니에요. 옳은 공부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이거야 그냥 나중에 알고 보면. 그래서 처음 1초 즉위 몇몇이라고 바로 확인했을 때 모든 분별 망상을 탁 놓아버리면 그 이후에 심란한 어떤 그 한 10년 걸렸거든요. 저는 그 과정이 필요가 없었을 텐데 하는 게 왔는데 그게 뭐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